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빌라왕 사망 사건입니다. 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자 빌라왕의 공범들을 붙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빌라왕 사망 의혹입니다. 이 조직적 사기 범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전세 사기 사건의 전모 그리고 해결 방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청취자분들께 현재 빠르게 수사가 확대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사실관계가 약간 더 보충되거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미리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 관련해서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송유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유리 변호사입니다. 자, 일명 빌라왕 사망 의혹 이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빌라왕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여러 명이 있다. 또 뭐 빌라의 신 뭐 등등등 불리는 이름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점차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 집값과 전세 보증금이 비슷하거나 전세 보증금이 집값을 웃도는 형태의 전세 계약,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아서 임차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들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존재가 알려진 빌라왕만 해도 7명이고 예.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8천여 채가 넘습니다. 뭐 기사에 따라서 뭐 10명이 넘는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피해액도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들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입한 사람들도 임대인의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네, 전국의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빌라, 뭐 이 소유권 관련된 전체 부동산 숫자가 70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0만 건 정도가 깡통 전세의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사망 의혹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 이 빌라왕이라고 불려지는 분들 또 이 사람들 사망의 의혹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붙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서 전국에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하던 중에 숨진 김 씨, 그리고 서울 강서구에 빌라 240여 채를 소유했던 정 씨, 예.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60여 채를 보유했던 송 씨 등 빌라왕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그 배경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네. 경찰은 당초 빌라왕들을 전세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수사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사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과는 달리 예. 사망한 빌라왕들에게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특별히 그렇게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겠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3명의 빌라왕들이 구입한 빌라가 예. 서로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이거나 거의 가까운 장소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정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정 씨의 이름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전자서명을 한 정황 때문에 이 3명의 뒤에 동일한 배우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그 3명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주도한 주체가 따로 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이 있어서 이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 빌라왕들 죽음 배후에 이 범죄 조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음모론 수준이 아니라 이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 빌라왕들의 죽음을 둘러싼 배경에는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정 씨처럼 사망 이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거나 빌라왕 김 씨가 사실은 지적 장애인이었다는 증언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네네. 이런 점들 때문에 이들의 배후에 전문적인 전세 사기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실제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된 빌라의 신 권모 씨는 자신의 명의로 3,49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권 씨와 그 공범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모두 뒷자리가 2400으로 통일된 번호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경찰도 그 배후에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빌라왕들에게 배후 공범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조직적 사기 범죄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떠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게 될까요? 만약 빌라왕들에게 배후나 공범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네. 이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예. 우리 법원은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기죄와 더불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물어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좀 의문스러운 점들,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누군가가 살해했다. 이런 증거가 나온 것은 없죠. 네, 맞습니다. 짧은 기간 여러 명들의 빌라왕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예. 일각에서는 이런 대규모 전세 사기에 조직폭력단체가 개입해서 이들의 죽음을 자연사와 병사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네. 경찰은 원조 빌라왕 김 씨의 경우 조사 결과 타살이나 자살이 아닌 병사, 즉 지병으로 인해서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러한 의혹을 한 차례 불식시켰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사안 관련해서 너무 좀 공교롭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자, 경찰이 사망하기 이전에 전세 사기 혐의로 이제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전세 사기 사건을 도왔던 그 과정에 개입했던 공인 중개사들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면 위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 있죠. 네. 이 빌라왕 중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전세 사기를 공모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이 공인중개사들은 빌라왕이 무자본 갭 투자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이거나 깡통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형법상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그리고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 이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 공인중개사들이 건축주나 임대인의 청탁을 받고 매매 시세를 부풀리는 등의 조작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배임수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만약 공인중개사들이 빌라왕이 전세 사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도운 것이라면 사기 방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빌라왕 사망 의혹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들을 좀 넓게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좀 추가로 해주시죠. 네, 최근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전세 사기 매물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액을 열람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4월 1일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4월 1일 전까지는 열람이 안 될 텐데요. 그때 계약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발의안에 따르면 예.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임대차 계약 후부터 임차 개시일 전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안타깝게도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게. 현재 계약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만약에 그 이전에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 계약 후 임대인의 체납 내역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임대인의 귀책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계약 내용과 관련해 갖고 임차인이 임대인과 관련된 국세 체납액 알았다면 주변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 미납 세금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될 여지가 예.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실 때만 쓰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송유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